짧은 시간 안에 토플을 졸업해야 한다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토플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부터 짧은 시간 안에 목표 점수를 얻고 싶은 분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토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유학 필수 시험 토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해커스 토플 선생님들이 빠르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유용한 팁들과 영상 마지막 PDF 배포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토플은 어떤 시험인가요? IBT 토플은요, Test of English as Foreign Language. 말 그대로 해석하면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인데요. 미국 ETS 주관하에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로 종합적인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응시료는 $220로 하나로 약 30만 원이고 등록일이 시험일에 매우 가까운 날짜인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과목당 30점 만점이고요. 총 120점입니다. 4개의 영역을 평가하는데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영역이 쉬는 시간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험장에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신분증입니다. 거주 국가에서 발급되고 인정되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료된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고 시험 접수 시 등록한 정보와 일치하는 이름, 생년월일이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험을 볼 때에는 A4 용지와 연필이 모두 제공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 성적은 시험일 기준 4일에서 8일 안에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고 종이 성적표의 경우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데요. ETS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중 영업일 기준 11일 안에 발급이 되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성적 확인에서 특별한 점 하나! 4개 영역 중 리딩과 리스닝은 시험일 당일 미리 비공식 점수를 시험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토익 850점인데 토플은 몇 점 정도 나올까요? 둘 다 ETS라는 미국 뉴저지의 기관에서 주관을 하는 시험이긴 해요. 그래서 미국 영어에 비중이 들어간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토익은 비즈니스 상황을 가정한 시험인 반면에 토플은 대학 학부생 수업을 가정한 시험이기에 동일 선상에서 점수를 비교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토익은 시험지를 받아서 RC랑 LC 섹션만 검증을 하는 반면에 토플은 문제지가 보이지 않는 리스닝 섹션도 있고 스피킹 라이팅 시험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흔히 토플 90점 정도를 받으면 토익 900점은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나 워낙 다른 특성의 시험이다 보니 개인차가 많습니다. 교환학생 가려면 토플 점수 몇 점 필요한가요? 교환학생이나 대학 입학의 경우 보통 80점 정도, 명문대학이나 석박사 입학의 경우는 95점에서 100점 정도를 요구하는데요. 학교마다 필요한 점수는 다 다르기 때문에 희망학교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베이스도 토플 준비 가능한가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토플이 아주 쉽지는 않은 시험이니만큼 각 섹션별로 필요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특히나 토플 시험은 혼자 공부하기에는 다소 막막한 스피킹과 라이팅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은 리딩, 리스닝 영역의 멀티플 초이스처럼 정답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스피킹의 경우는 특히 좋은 발음이나 억양을 익히는 것, 그리고 라이팅의 경우 단순히 문법에 맞고 틀린과 별개로 재진술, 즉 패러프레이징하는 훈련이나 좋은 문장으로 교정해 나가는 데에는 혼자라는 점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험이 아닌 교환학생 또는 유학이라는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단기간 내에 필요한 점수를 빠르게 얻어나가야 하는 시험임을 감안했을 때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습한다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점수에 조금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겠죠. 중고등학교 이후로 영어를 거의 접해보거나 공부한 적 없다 하는 학생들도 이런 전문가의 도움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단기간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은 꼭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교환학생이든 유학이든 어드미션 데드라인 최소 2개월 내지는 3개월 이전의 시험 날짜를 고려해 두고요.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75점 내지는 80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최소 1, 2개월, 90점 내지는 100점 이상 고득점을 받아야 한다면 안전하게 1개월 내지는 3개월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학, 학원, 인강 중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학은 특히나 더 어느 정도 영어 실력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아직 나는 노베이스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 수업과 인강을 통해 기초를 탄탄히 해주는 것이 가장 시간상으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인강이냐 학원 강의냐일 텐데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학원 통학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통해 보다 편하게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인터넷 강의를 듣기에는 의지가 부족하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매일 강의를 수강해 목표 점수를 달성하시면 수강료와 응시료를 환급해드리는 이벤트도 추천드리고요. 나는 최대한 빠르게 토플을 졸업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 수업을 통해서 단기간에 빡세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통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또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나랑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로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주변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학원 수업에서는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력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학원 통학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현장 녹화 강의나 라이브 클래스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36분 안에 긴 지문 2개를 읽고 20문제를 풀어야 하는 리딩은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짧은 시간 안에 토플을 졸업해야 한다면 리딩 파트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첫 번째, 총점 80에서 90 목표인 분은 리딩의 경우 대략 20점에서 23점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한두 달 안에 빨리 점수 내야 한다 하는 분들은 리딩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한계 유형, 사실 정보 찾기, 팩트 유형 한 개에만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걸 추천해요. 특히 팩트 문제에서 오답 종류 3가지, not true, not mentioned, not relevant로 체계적으로 근거를 분석하고 정답 보기는 paraphrasing 복습을 꼼꼼히 하셔야 해요. 두 번째, 총점 90 이상 100까지 목표라면 리딩은 최소 24 이상 받아야 합니다. 먼저 언급한 팩트 정답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과문은 난이도가 높은 유형 공략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문장 요약, 지문 요약, 추론 유형 등이 어려운 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양치기라고 하죠. 문제풀이 양도 함께 늘려주셔야 돼요. 또 모든 유형 통합해서 본인이 자꾸 고르는 오답 종류와 빈도를 분석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에 풀어본 문제 중에 틀린 문제는 거의 다 not relevant, 즉 문제가 묻는 키워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골랐다. 이렇게 분석이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시험까지 어렵다. 보기 2개가 너무 헷갈린다. 모든 오답 종류를 다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럴 때 나는 not relevant쟁이지. 난 동문서답 관련 없는 지문 내용에 낚이지. 문제 키워드만 다시 확인해보고 이 헷갈리는 보기가 키워드 내용이 맞는지만 한 번 더 체크해보자 라고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마크하시면 검토 시간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점수대와 관련 없이 모든 토플 수험생의 공통 미션은 바로 토플 단어책 암기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 최소 1시간, 오전 30분, 오후 30분 암기하고 그날 안으로 딱 5분만 gohackers.com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단어 시험을 꼭 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날 틀렸던 단어들만 휴대폰으로 5분 마무리. paraphrasing, 즉 동의어 연결이 핵심인 토플, 특히 리딩에서 빠르게 점수를 확보하려면 단어 암기가 생명입니다. 컨버세이션 유형과 렉처 유형이 등장하는 리스닝은 음원이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데 리스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4가지 공부법만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안 들린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두 달 공부를 하나, 1, 2년 공부를 하나, 토플 수준의 지문이 다 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들 고득점을 잘 받거든요. 단기간의 고득점은 요령이고 요령은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각 문장에서 동사만이라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그 동사를 기준으로 다른 중요해 보이는 단어를 한두 개만 더 파악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강남역의 해커스 어학원 앞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들려진다면 어떤 단어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먹었다라는 동사와 일단 뭘 먹었는지는 알아야 하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동사 명사를 뽑으시면 토플도 충분히 해볼 만해집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해커스 토플 교재나 학원 수업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야 그나마 단기간에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플의 범주는 astronomy의 The Formation of the Solar System에서부터 태양계 형성이죠. 그리고 고대 서령 문자,
cuneiform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설이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정말 다양한 토픽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모든 토픽과 배경 지식을 사전에 모두 알아둔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통되는 문제 패턴을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은 배경 지식과 어휘력으로도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내용을 기억을 하거나 메모를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트 테이킹을 줄이세요. 우리말도 뭔가 들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내용을 메모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적다가 안 들리는 거죠, 이게. 하물며 우리말도 그런데 영어는 단어 뜻 생각하랴, 스펠링 생각하랴, 음원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랴,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필수적으로 미리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연습 없이 그냥 들리는 대로 적다가 자기가 충분히 듣고 이해할 실력이 되었음에도 많은 부분을 놓쳐서 못 듣고 틀려서 점수가 깎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 테니 그냥 따라서 써보시면서 줄이는 연습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 필기가 더 간결하고 짧게 적혀질지를 고민하며 같은 지문을 두세 번씩은 꼭 반복해서 필기 연습해 보시고 다듬고 줄여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치기를 하세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양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질이 중요한가요? 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양치기를 추천합니다. 의외죠, 그죠? 양치기, 듣기의 경우 아는 것만큼만 들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배경 지식이나 어휘도 양치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나 필기를 줄이는 연습도 같은 지문만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문의 다양한 유형을 연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용이 전혀 소화되지 않는데 양만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대략적으로 정해드리면 70% 이상의 지문 내용을 소화하셨으면 양치기를 하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피킹은 크게 나의 의견을 밝히는 독립형 한 문제, 그리고 읽고 들은 내용 또는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통합형 세 문제로 나뉘어집니다. 독립형의 경우 다양한 주제에 15초의 짧은 준비 시간을 갖고 바로 45초를 응답해야 되는 방식이므로 1, 2개월 정도로 실전 시험 전 준비 기간이 짧은 학생들은 제시된 주제에 관련된 문장을 모두 영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공해드리는 템플릿 문장 및 표현들을 반드시 암기하고 다양한 주제의 이 템플릿을 순발력 있게 적용하고 응용하는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피킹은 단순히 내용에 의해서만 평가받는 영역이 아니므로 암기의 과정과 더불어 좋은 발음, 강세, 억양을 함께 익혀나가는 것도 고득점의 핵심이겠죠. 무려 3문제나 되는 통합형은 단순히 영어로 말하기만 잘한다고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전개의 점수에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듣고 빠르게 적는 노테킹 훈련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20-30초가량의 짧은 준비 시간 동안 말하고자 하는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문장으로 순발력 있게 빠르게 영작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리스닝이 약한 학생들은 스피킹의 통합형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조건 완벽하게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듣고 응답으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배우고 꾸준히 반복 훈련한다면 스피킹의 통합형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독립형도 통합형도 스피킹 영역의 경우 전달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라이팅은 읽고 듣고 요약하는 통합형 문제와 내 의견을 진술하는 토론형 두 문제로 나뉘어져 있죠. 특히 내 의견을 진술하는 토론형 유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영어식 논리 전개를 어려워하시거나 자연스러운 표현을 써서 영작하시는 것을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연스러운 표현 암기를 위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나만의 표현집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공부할 때는 반드시 옆에 컴퓨터를 두고 워드닥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꿀팁 갑니다. 우리 해커스 정규 라이팅 책에 보면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주제를 총 9개로 구분을 해두었는데요. 주제는 교육, 정치, 사회, 건강, 환경, 광고, 문화, 과학기술, 경영, 경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주제에 따른 나만의 표현집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교육 토픽의 에세이들이 나와 있겠죠? 이때 에세이를 읽어보면서 모르는 표현들을 하이라이트 쳐두고 문서에 옮겨보세요. 또 다시 문서로 돌아와서 해당 표현을 사용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 과정을 토픽이 9개니까 9번만 반복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표현으로 체득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 어떠한 토픽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글을 자연스럽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 수업에서도 토픽별로 많이 쓰이는 표현과 출제 예상 문제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다양한 표현을 배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만점 레스폰스를 많이 읽어보고 거기 나온 논리 구조, 문장 구조, 표현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9가지 토픽, 나만의 표현 모음집 만들어 보실 거죠? 토플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토플에 대한 모든 것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팁대로 공부하셔서 꼭 원하는 점수 취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토플 입문서 무료 PDF 배포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해커스 유학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토플 점수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공부하러 해커스 강남역 캠퍼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